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직접 지으신 정전이라는 텍스트의 이름의 변청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좀 인내력을 가지고 한 번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전의 서명이라고 하죠. 책의 이름, 서명은 5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전, 그 다음에는 교전, 그 다음에는 정전, 그 다음엔 불교 정전, 그 다음에 다시 정정. 그래서 총 몇 번이죠? 5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종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열반을 몇 년도에 하시냐면 1943년도에 하십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당신의 열반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거의 준비를 하십니다. 열반 준비를. 제자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3년 전인 1940년도 원기로 한다면 원기 25년입니다. 원불교의 역사로 하면은 원기 25년인데 그 해 초창기부터 여러 권의 교서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 교서를 통괄해서 집대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그 내용을 1941년도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 잉크 있죠? 잉크펜 있죠? 잉크펜으로 쭉 써갑니다. 종서로.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책이 한 6권 정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6권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종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으뜸 마루종이죠. 마루는 으뜸이죠. 근데 당신의 마음을 전달된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걸 으뜸이 되게끔 그런 또 프라이들도 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그 6권 중에서 교리의 핵심이 되는 부분, 이렇게 묵사지라고 해서 옛날에 묵사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 위에다 쓰면은 여러 권이 이렇게 베껴지는 것이죠. 그 묵사본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제목을 교전, 가르칠 교자 해서 교전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교전을 소태산 대종사께서 1942년도에 일일이 감수를 해서 4월 달에 전라북도 도경에 제출을 합니다. 허가를 제출. 옛날에는 그것도 경찰에서 허가했어요. 그게 재밌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내용인데 1941년도에 지금까지 집대성됐던 모든 경전들을 다 잉크로 옮겨 적습니다. 어느 순서에 따라서 옮겨 적게 되는 것이죠.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12월 달에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묵사지라는 건 뭐냐면요. 한 위에다가 하나를 적으면 여러 장이 이렇게 베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가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복사가 한 막 3, 4장씩 되는 격이죠. 그 묵사본을 만들고 이것이 1941년 12월에 완성되기 때문에 한 해가 넘어간 1942년부터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 묵사본을 직접 다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을 해서 나중에 완성이 되니까 그것을 정전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이제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정전에서 이것을 전라북도 도경에 출판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라북도 도경에서 황도사상, 그러니까 천황을 기리는 사상이 없다 해서 인가를 안 해줍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그런 와중에 불교 15사 사장인 김태읍 스님이 그 해에 소태산을 뵙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그게 출판한 거죠. 김태읍 스님 출판하고 그 앞에다가 불교자를 넣으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서울로 출판의 장소를 서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경성 서울이죠. 경성에서 출판이 허가가 돼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광장시장, 청계천 근처에 있는 광장시장에 있는 수영사라는 출판사입니다. 그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 출판이 시작될 때가 1943년 3월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6월 1일 날 열반하시고요. 8월 달에 그 책이 익산총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해도 복잡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렇게 잉크로 쭉 썼던 그 본을 종전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을 다시 묵사지라는 것은 위에다가 한 장을 쓰면 밑으로 몇 장이 벗겨진 거예요. 요즘 말하면 복사기로 복사하는 격이에요.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한꺼번에 여러 장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을 뭐라고 했냐면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전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것을 감수를 다 하세요. 왜 우리가 알게 되냐면 이 교전에 있는 내용하고 현행 그 불교정전 내용하고 단어들이 바뀐 것이 발견돼요. 그것은 분명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감수를 하면서나 뭔가 변화가 온 거예요. 그게. 근데 이때 이것을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익산 총부가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전라북도 도경에 신청을 한 거예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경찰의 권한이었어요. 출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권한이. 이게 사상점검을 한 겁니다. 사상점검. 근데 여기에 황도 선양 사상이 없다. 그 천황을 이렇게 기리는 사상이 없다 해서 인가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일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말로 쓰면은 출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본말로 이 책을 내는 순간 불쏘시개밖에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종사님은 재밌으십니다. 제자 중에 유허일이라는 제자가 계십니다. 이 유학자로 유명했어요. 이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주변의 유학자들이 대종사님을 뵈면은 존경을 하는 겁니다. 왜요? 유월이라는 유학자가 너무 위대하니까. 요즘으로 보면 하게 되면 어느 학장 정도의 실력가였을 겁니다. 대학교의 학장 정도의. 근데 이분이 주역에도 대가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뭐냐면요. 국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총부에서요. 익산총부에서 뭘 했냐면요. 한글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가 나중에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일 건데요.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은연중에 강조하신 내용이고요. 한글이 앞으로 세계적인 글이 될 것이다. 세계 사람들이 배우는 글이 될 것이다 라고 대종사님이 그 당대 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전에는요. 불교에 대종사님께서 이건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대종사님께서 선택해 주신 불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 반야심경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불경의 요소를 빼고 묵사한 것이 바로 교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교 정전에는 불교 관련 경전은 따로 모아지고 이건 나중에 후대에 원불교 교전으로 만들어질 때는 그것이 불조요경, 원불교 전서죠. 전체 책이라고 했을 때 이 전서로 만들어질 때는 불조요경이라는 텍스트로 다시 묶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이 바로 종전이라는 그 수합된 집대성하는 책에 다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교전이라는 이름 있죠. 교전. 이걸 그 이후에 원불 1962년도에 원불교 교전을 만듭니다. 원불교 교전은 뭐냐면요. 정정과 대종경을 합쳐서 원불교 교전이라 한 것입니다. 대종경이라는 대종사의 언행집이 정리되고 묶여지게 돼서 그걸 묶어서 원불교 교전이라고 한 겁니다. 재미있게서는 옛날에 대종사님이 쓰셨던 용어를 또 다시 쓴 것이죠. 또 일제강점기에 방편상 김태엽 스님이 불교자를 넣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정전이라고 이름했던 것을 나중에 이제 원불교 교전으로 편수할 때 다시 정전이라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원래 뜻인 정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전의 이름의 변천 과정은 다시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종전, 그 다음에 교전, 그 다음에 정전, 그 다음에 불교 정전, 그 다음에 정전, 이런 5번의 변천이 있는데요. 그 이름 중에 교전이라는 이름은 다시 살려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쪼록 이 대종사님의 이미 책의 제목을 달 때도 많은 그 연마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전이라는 말에도 의미가 있고요. 정전이라는 말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그 단어 한마디에도 정전에도 대종사님의 숨결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경륜을 우리가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